오른쪽은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제한식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던지 간에 가스 차는 정도가 비슷해요. 혹시 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뭔가 먹은 음식이 적혀켜이 쌓여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속에 장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방귀를 굉장히 자주 유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배에 가스가 차고 방구가 되게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뭔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의외로 배에 가스가 가득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배에 가스가 차면 그냥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음식도 음식인데 다른 이유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에 가스가 차는 원인과 효과적인 해결 방법까지 한 방에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으로 배에 차는 가스에서 해방되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선 배에 가스가 차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음식이 있는데요. 포드맵 식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스가 잘 생기게 하는 음식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포드맵은 우리 장에서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이 있고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이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돼서 장내 세균들이 대신 발효시키기 쉬운 당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당분이 뱃속에서 발효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가스가 왕창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부 팽만, 트림, 방귀 이런 걸 유발하는 주범이 바로 이 포드맵 식품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바로 포드맵 식품표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좀 로우 포드맵, 즉 장의 가스를 적게 유발하는 추천식품들이고, 오른쪽은 하이 포드맵, 그러니까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제한식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던지 간에 가스 차는 정도가 비슷해요. 그런데 내가 약간 과민성 증후군이야, 긴장하면 설사를 잘하고 뭘 먹으면 탈이 잘 나고 장이 좀 내가 과민하다 하신 경우에는 포드맵 식품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먼저 곡류부터 볼게요. 쌀밥, 감자, 쌀국수는 로우 포드맵 식품이에요. 근데 이제 잡곡류, 보리, 호밀들은 하이 포드맵으로 분류되거든요. 보리밥 먹고 방귀 끼면 냄새 독하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맞아요. 그럼 콩류도 살펴보자면 완두콩이랑 두부는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강낭콩이나 구운 콩, 특히 통조림 콩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조금 가스가 잘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유제품은 많은 분들이 민감해 하시는데요. 유당이 당연히 제거된 우유는 괜찮겠죠. 근데 우유, 치즈, 요플레, 아이스크림, 요거 굉장히 고포드맵 음식입니다.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럼 과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나나, 블루베리, 포도, 키위, 멜론, 딸기 등은 가스를 좀 덜 유발하는 저포드맵 과일입니다. 근데 사과, 배, 복숭아, 특히나 또 과일 주스,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요거는 이제 하이포드맵인데,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소도 의외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가지, 호박, 시금치, 당근 등은 괜찮지만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는 하이포드맵 식품입니다. 한국 음식 중에 마늘이 안 들어가는 게 있나요? 파스타 같은 거 만들 때 이탈리아인들은 마늘 요만큼 넣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이만큼씩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하려고 먹은 이 채소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양배추도 있네요, 여기에. 그 양배추 영상 제가 찍을 때 가스 많이 차는 분 주의하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위를 건강하게 하는 데는 도움되는데 고포드맵 음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항목, 메이플 시럽, 올리브유, 식용유는 저포드맵이지만 커피, 차, 탄산음료, 그리고 인공 감미료는 가스를 잘 유발합니다. 특히나 모모올로 꺼내는 감미료가 사실 문제거든요. 설탕의 어떤 대체료 쓰는 소르비톨, 자일리톨 이런 친구들, 고포드맵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체질적인 요인입니다. 혹시 식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적, 그러니까 뭔가 먹은 음식이 적혀켜이 쌓여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속에 장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는데요. 식적 체질이란 건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위나 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일종의 독소처럼 작용하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평소에 속이 좀 자주 더부룩하고 방귀도 자주 나오고, 트림을 하면 그 입냄새 내가 놀래고, 또 혹은 변비였다가 설사였다가 좀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아랫배가 좀 나는 차갑고 딱딱하다, 이런 증상들이 그냥 나 원래 그랬어,
봤어. 나 체질이 그래. 이렇게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식적이 의심되는 대표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배가 불편하고 트림하면 냄새가 좀 심하고 이런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장내에 건강한 미생물이 있거든요. 이 미생물의 균형도 무너지고 복부 팽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면역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식적 체질이라면 음식은 조금 소화 잘 되는 걸로 드셔야 돼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셔주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고 더부룩해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고, 그리고 좀 찬 음식이나 아니면 밀가루 음식들, 그리고 너무 기름지거나 맵고 짠 음식들은 꼭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식후에 배가 단단하게 부풀고 밥만 먹으면 배 이렇게 누르면 너무 아픈 데가 있다, 이러면은 단순 더부룩한 게 아니라 식적 체질로서 장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거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입니다. 장 속에는 작은 생명체들, 바로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장에는 엄청 많은 미생물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0만 개? 10만 개, 100조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만 따져도 간보다 무겁고 뇌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애들 무게를 재면.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모여서 장에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미생물들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각자 일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 미생물들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불량, 복부 팽만, 게다가 복통, 그리고 또 변비랑 설사가 왔다 갔다 하는 증상까지. 변비 설사 왔다 갔다 하고 저희가 좀 민감한 거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점점 더 심해지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상태까지 발전할 수가 있어요. 장의 점막이 건강해야 되는데 점막이 약해지면서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 그리고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되면서 독소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음식에서. 그런 독소들, 그리고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세균들, 이런 것들이 혈액 속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조금 춥게 먹었어, 좀 급하게 먹었어 하면은 나는 배가 아파. 그리고 배가 너무 잘 불러, 배가 빵빵해서 터질 것 같아. 밥만 먹으면 배가 단단해져. 그리고 변이 너무 묽거나, 아니면 반대로 변비가 자주 생기거나, 어떨 땐 설사, 어떨 땐 변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하시는 분들, 푹 쉬었어요. 근데도 너무너무 피곤해. 그리고 다래끼나 방광염, 피부염, 탈모같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염증 증상을 나타내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들이 좀 자주 생긴다. 이럴 때는 무조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의 회복이 답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요, 이제 좋은 음식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치, 청국장, 된장, 이런 좋은 발효식품을 매일매일 먹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함께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당분, 밀가루, 알코올을 줄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유해균들의 먹잇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화시키기가 어렵고 소화하면 독소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면역력의 70% 이상이 장에서 결정된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 건강을 지키는 건 결국에는 내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겠죠. 그리고 이제 방귀를 유발하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방귀를 굉장히 자주 유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껌을 자주 씹으시는 분들. 껌을 씹을 때 계속 우리가 입을 벌리면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공기도 같이 삼키게 되는 거예요. 공기를 먹으면 그 공기가 장으로 가서 가스가 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빨대로 음료 마시기. 빨대로 호로록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냥 입으로 마실 때보다 사이사이에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좀 건더기 있는 음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많이 드시는 뭐 밀크티, 그리고 또 사실 아이스 라떼, 탄산음료, 우유, 시럽을 많이 넣은 음료, 당연히 다 고포도매 성분이죠. 그러니까 복부 팽만에는 큰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내가 긴장한 상태에서 밥 빨리 먹는 거. 점심시간에 그 회사 근처 와가지고 식당 가보면 진짜 한 10분 만에 먹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몸이 릴렉스 되지 않은 상태고 긴장된 상태에서 밥을 후루룩 막 빨리 먹고 가게 되면은 장이 강하게 자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가스도 팍팍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식사할 때 습관을 바꾸는 건데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30분 정도는 여유 있게 먹는 게 좋습니다. 채소나 콩, 견과류 같은 곡물 같은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장 운동이 훨씬 원활해지거든요. 그리고 물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장점막이 촉촉해야 장도 운동을 잘 하겠죠. 그리고 대변도 잘 나가고, 대변이 잘 나가야 가스도 덜 생기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다음으로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운동이에요. 내장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장 운동에 엄청 큰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내가 밥 먹고 30분 내가 걷는다, 그렇게 하게 되시면은 혈당도 많이 안 오르고 내가 움직이면서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장 운동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복부 팽만 완화 음식이라고 해서 페퍼민트 차나 생강차, 그리고 이제 파인애플, 파인애플에는 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 배에 차는 가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뭔가 생각보다 가스 차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서 사회생활 하는데 조금 어렵다. 그리고 너무 민망한 상황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하나둘씩 따라 하셔가지고 꼭 건강한장 되시고 배에 가스 차는 것도 줄어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생도 가스 없이 건강한 장과 함께 건생하세요.